앱을 다 가버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자주 받는 질문 중에 어떤 광고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진짜 답은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룸에서 광고 프로덕트 오너 맡고 있는 이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룸에서 마케팅 팀 리드를 맡고 있는 조희애입니다.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룸에서 구독 수익화 담당하고 있는 프로덕트 오너 서승환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제 97개국 1위 달성 노하우라는 큰 주제 안에서도 건강한 마케팅과 수익화 시너지에 기반한 제품 성장이라는 주제로 이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제품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요소로는 사용자, 가치, 수익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인 사용자는 너무 당연하게도 사용자가 있어야지만 서비스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없는 공급은 당연히 존재할 수 없겠죠. 두 번째인 가치는 사용자를 더 오랜 기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낮은 품질의 공급은 수요의 지속성이 짧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은 사용자를 유입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사용자를 유입하려면 마케팅 예산과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수익이 있어야지만 이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성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사이클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데요. 수익을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투자하면 더 많은 사용자가 더 오랜 기간 제품을 사용하게 되고 이는 더 큰 수익으로 다시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대한 투자로 연결되게 됩니다. 결국 수익은 마케팅과 가치 모두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개발사들이 수익을 발생시키고 극대화하기 위한 수익화를 우선순위상 좀 뒤로 한 채 제품 개발에만 집중하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의 구성 요소에만 집중해서는 사이클이 온전히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품에만 집중하고 있는 동안 개발사는 사용자 유입으로 인한 효율성과 수익 측면에서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완전한 사이클을 만들게 되면은 수익 잠재성에 기반한 마케팅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입되는 사용자가 플러스 수익을 얻게 되면서 제품도 수익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저희가 주제로 삼은 건강한 마케팅과 수익화 시너지에 기반한 제품 성장입니다. 알람비를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마케팅을 통해 사용자가 유입이 되고요. 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유입 1일차의 프리미엄 가치를 소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90% 이상 구독 전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 구독 해제까지 구독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구독을 안 하게 된다 하게 됐을 때는 이탈할 경우 저희가 무료 기능만으로 앱을 사용하게 되고 이후 라이프타임 동안은 광고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광고 수익으로 도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고 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구독 광고 이 두 가지 데이터에 기반해서 LTV를 먼저 계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LTV 계산에 기반해가지고 마케팅 CAC 목표를 재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LTV가 높은 사용자群을 타겟팅하고 이제 국가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게 돼요. 타겟팅이 명확해지고 마케팅 효율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 최종적으로 다시 증가를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사이클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구독과 광고 LTV를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키면은 최종적으로는 CAC 목표 또한 하향 조정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더 많은 구조를 유입시킬 수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또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이클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서서 승재님이 앱 서비스 성장 사이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수익화를 통해서 이제 LTV를 증가시키면 이게 더 많은 유저를 획득할 수 있는 마케팅 기회로 이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어서 왜 LTV 기반한 마케팅이 필요한지 좀 더 설명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유저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데려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들어온 유저들이 이제 앱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비슷한 행동들을 한다면은 당연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데려오는 게 맞겠지만 현실은 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 화면 예시처럼 만약에 이제 앱에 유입된 이후 이제 A와 B의 행동들이 각각 이렇게 7일짜리 이탈이 되고 30일짜리 이탈이 되고 이렇게 달라진다면은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만약에 30일까지 잔존하는 유저의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매출을 일으키는 구독 이벤트도 발생을 시킬 확률도 올라가겠죠. 그럴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CAC가 낮았던 A 유저가 마케팅 효율이 좋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이 될 거예요. 이처럼 CAC로만 마케팅 효율을 판단하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저의 라이프타임 전체를 고려한 LTV로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LTV를 고려해서 CAC를 관리해야 된다 이 말도 사실 많이 들어봤을 수 있어요. 저희가 사실 더 궁금한 건 그 LTV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에요. LTV를 계산하는 방식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람이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예시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알람 매출 구조는 이렇게 광고 수익 그리고 구독 수익으로 나눠지는데요. 광고 수익을 발생시킨 유저는 이제 무료로 이용하는 유저고
구독 수익을 발생시킨 유저는 유료로 일어난 유저인데 이 두 유저는 매출 단가나 이제 행동 패턴들이 좀 확연히 구분되는 점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걸 구분해서 따로 LTV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LTV는 기본적으로 매출과 라이프타임을 곱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광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무료 유저 LTV를 한번 구해보면 무료 유저의 매출은 광고 수익이기 때문에 한 명당 평균 광고 매출이 애드 알프다우 지표 그리고 리텐션으로 추정한 라이프타임의 곱으로 무료 유저의 LTV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유료 사용자 매출은 실제 결제와 관련된 이벤트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제 알라미에서는 구독이 결제와 관련된 이벤트라서 1인당 평균 결제 구독액을 매출로 잡고 구독 유지 평균 기간을 계산을 해서 LTV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LTV를 구하는 게 사실 유저도 굉장히 많고 매체도 굉장히 다양할수록 이거를 계산하기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요. 알라미에서는 LTV 계산을 자동화시켜서 이걸 마케팅 효율 관리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LTV까지 계산이 됐는데 실제로 유저 획득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더 실질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LTV를 기반으로 마케팅 효율을 관리하자라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인스톨 목표로 기존에 운영해왔던 분들은 분명 한계를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CAC를 아무리 낮춰도 리텐션이 낮으면 로아스 달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로아스, 즉 이제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는 좀 다른 캠페인의 구조를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달라지는 캠페인에 맞는 또 목표 설정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좀 정리했던 LTV 계산식을 정리해보면 이와 같은데요. LTV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정말 다양하지만 저희가 그 중에서 목표를 하나 잡아본 거는 매출 단위가 상대적으로 큰 구독 이벤트의 볼륨을 좀 더 높여서 LTV를 높여보자라는 목표를 한번 잡아왔습니다. 구독 이벤트는 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이 표와 같이 LTV 상승에는 큰 영향을 주지만 M 오픈 이벤트에 비해서는 모수가 좀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으면서도 모수가 충분한 그런 좀 밸런스 있는 선행 지표가 필요해졌어요. 구독과 연관되는 선행 지표를 찾기 위해서 저희는 우선 구독 그리고 무료 체험했던 유저들을 한번 발라내고 그 유저들이 각각의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전에 어떤 선행 이벤트를 일으켰나를 한번 나열한 다음에 저희 이제 내부의 데이터 팀이랑 협업을 해서 그 중에 가장 상관도가 높은 2개 이벤트를 골라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이제 보시는 홈뷰, 미션 셀렉트 이 2가지가 좀 중요한 이벤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선행 이벤트를 마케팅 목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티로아스 캠페인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해봤어요. 이 티로아스 캠페인을 좀 선택을 해본 이유는 다양한 이벤트의 조합의 가치를 목표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티로아스 캠페인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벤트의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운영되는 캠페인이고 또 이벤트는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데 저희는 앞서 찾았던 홈뷰, 미션 셀렉트, 서브스크라이브 이 3가지 이벤트의 조합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캠페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기반으로 캠페인이 돌아가기 때문에 각각 이벤트의 가치 측정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지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구독 이벤트에서 발생하는 결제액만 가치 측정이 되죠. 그래서 각 앞에 있는 선행 이벤트들이 몇 번 발생해야 구독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때 각 퍼널의 전환율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이벤트 전환율이 이와 같다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구독 한 번과 동일한 가치의 선행 이벤트 발생 횟수는 각각 미션 셀렉트 10번, 홈뷰는 50번 이렇게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가치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서브스크라이브 한 번당 이제 만약에 $10가 결제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각각 미션 셀렉트 홈뷰의 가치를 측정해 보면은 이와 같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홈뷰, 미션 셀렉트, 서브스크라이브 이 3가지 이벤트의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캠페인 운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캠페인 운영해본 결과 기존의 인스톨 기반으로 운영했던 캠페인 대비해서 리텐션이나 로아스 모두 다 지표가 개선된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LTV 계산 방식이랑 그 LTV가 높을 유저를 찾아서 데려오는 것까지 저희 희님께서 설명해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모셔온 유저들의 실제 LTV를 제품 내에서 한껏 높이는 수익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독 수익화부터 살펴보죠. 앱에 딱 진입한 유저들은 다 같은 유저처럼 보이지만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LTV 크기가 애초에 다릅니다. 크게 돈 내고 좋은 기능을 기꺼이 쓰겠다라고 하는 유저랑
난 돈 낼 생각 절대 없고 무조건 공짜로 쓰기만 할 거다라고 하는 유저로 나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구매 행위에 망설임이 없는 저 빨간색 유저분을 앱 설치 직후에 빠르게 찾아야 돼요. 빠르게 찾는 이유는 그들이 높은 매출을 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들마저도 지갑을 열기 가장 쉬운 시점이 설치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너무 마음이 앞선 나머지 불특정 다수한테 모두에게 구독하세요 하게 되면은 이 파란색 유저분들은 절대 구독을 할 유저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해서 앱을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밸런스 지점을 찾아서 특정 유저들에게만 구독하라고 소구하는 게 중요하게 되고요. 저희 알람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화면부터가 신규 유저가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화면부터의 여정인데 어느 시점에 이 구매 화면을 띄워서 구독을 소구할 거냐 너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불특정 다수였던 이 파란색 분들이 불쾌할 수가 있겠죠. 그 밸런스 지점을 찾는 실험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당연히 목표 지표는 구독 전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면서 가드레일로는 그 다음날 유저들이 재방문을 하느냐 D1 리텐션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유저 여정에서 저희가 LTV가 높은 유저를 한번 발라내고 나면은 여기서 한 번 더 그 LTV 잠재력을 쪼개야 돼요. 바로 구매까지는 아닌데 망설임이 조금 있는 유저, 그러니까 구매할 의지가 조금은 있는 유저를 한 번 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망설이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소구하면서 할인이라든지 무료 체험 기간을 넓혀준다든지 소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구독을 하게 되면은 요 파란색 유저분들처럼 남아서 구독으로 매출을 내주시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은 LTV를 내줄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잘 찾아서 구독 유저를 모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어떤 할인 폭을 이렇게 제시를 하기도 하고 무료 체험 기간을 더 드리기도 하면서 이런 혜택들을 실험을 하고 있고요. 타이머를 10분 타이머 동안 의사 결정하게끔 하기도 하고 3분으로 줄이기도 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서 망설임 있는 유저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유저들을 다 찾은 다음에 할인으로 구독하세요 반복하면은 파란색 유저는 할인해도 구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이탈을 할 위험이 좀 있겠죠. 그래서 밸런스 시점을 잘 찾아서 소구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좀 더 어려운 거는 가만히 냅뒀으면은 조금 더 고민하다가 정가로 구독을 할 유저분들까지도 할인을 저희가 너무 빨리 소구해가지고 할인으로 구독을 하게 되면은 더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놓치는 거라서 LTV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르지 않은 시점에 잘 찾아서 어찌해야 돼서 조금 더 요 노란색 유저 찾는 게 좀 어렵고요. 저희 요 표를 보시면은 대조금 같은 경우에는 할인 소구를 아예 안 한 유저 집단이었고 실험도는 특정 할인 넛지를 하는 건데 보시면은 대조금보다 더 낮은 매출을 냈던 거죠. 가만히 냅뒀으면은 정가로 구독할 친구들까지도 저희가 할인으로 데려옴으로써 매출적인 손해를 봤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 잘 찾아서 넛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유저들이 애초에 좀 갖고 있는 구독을 할 상인가 안 할 상인가를 구분하는 법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그들에게 구독을 넣지 않은 시점이 왔을 때 그 매출액의 크기를 더 높일 수 있는 구독 그로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독이 기회가 왔을 때 구독 유저로 전환되는 비율, 구독 전환율을 높이는 방향이 있고요. 한 번 전환이 될 때 그 전환되는 건당 매출액을 높이는 ARPPU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전환율 그로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 전환율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카더라들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매 화면에서 이런 걸 추가하면 더 구독을 많이 하더라.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가설들을 그냥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아니라 잘 쪼개가지고 차곡차곡 레슨을 누적해가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가설을 도출하는 그 출발점을 제품 데이터나 유저들의 목소리에서 출발을 해서 도대체 왜 우리 제품에서 구독을 하지 않을까라는 물음을 던져보면서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의 예시인데 저희 알람이에서 유저들이 왜 구독을 하지 않을까를 수많은 가설로 쪼개서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 레슨들을 차곡차곡 정리를 한 예시입니다. 프리미엄 기능들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부터 시작해서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떤 효능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 안에서 더 작게 쪼갤 수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레슨들을 누적하다 보면은 이 실험의 결과로 효과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는지 전환율 개선폭까지도 함께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동일한 어떤 변수에 대한 최적화 실험을 한 번의 실험에서 끝나지 않고 후속 가설을 계속 도출하면서 4차까지 진행을 한 실험도 꾸준히 있고요. 아니면 한 번의 실험을 진행할 때 변수를 좀 더 여러 개 녹여가지고 여러 실험군을 한 번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누적이 되면은 이렇게 이쁜 구독 전환율 상승 곡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크로스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한 번에 큰 폭의 전환율 증분을 만드는 방법
신규 프리미엄 기능을 출시하면 유저가 얻는 가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니까 더 큰 전환율을 보일 수도 있겠죠. 듣기만 해도 요거는 사실 공수가 되게 상당한 작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작업이나 하지 않고 유저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것들을 이제 기획하고 개발하실 텐데 좀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들만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기존 무료 기능과의 위계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출시를 하고 나서 이 기능이 왜 구독을 해야 쓸 수 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더라도 요거는 유료일만 하겠다라는 어떤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예시를 좀 보면은 하나의 알람에 하나의 미션만 설정할 수 있었던 알람이가 이제 하나의 알람에 여러 개의 미션을 중복해서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까지는 무료고 두 개부터는 구독이다. 이런 게 상당히 위계가 명확하다 보니까 유저들이 어떠한 불만 없이 지금까지도 우수한 구독 매출을 발생시켜주고 있는 효자 기능이 되었고요. 저희 수면 쪽에서 밤새 수면 모드를 켜고 자면은 수면 분석을 저희가 해주는데 분석까지는 저희는 무료인데 수면 동안에 벌어졌던 어떤 행동 패턴들, 코골이, 잠꼬대 같은 거를 들어보고 진단을 받는 부분들은 저희가 유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반 분석까지는 무료이다 보니까 그 이상에 대해서 유료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설득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좋은 구독 전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 기회 왔을 때 전환율을 높였다면 전환될 때 그 건당 매출액을 높이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건당 매출액을 올리는 거는 전환율 올리는 것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이게 조정해 볼 수 있는 변수의 개수도 좀 적고요. 이게 사실 건당 매출액을 올리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전환율을 좀 낮출 수도 있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가설을 세우고 또 실험을 통해서 전환율이 좀 떨어졌다면 떨어진 것 대비 건당 매출액이 더 오르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변수는 가격, 이제 구독 기간, 연구도 또는 월구독 둘 중에 뭘 더 몰아주냐 아니면은 각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들을 활용해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는 저희 알람이도 매 분기마다 구독 상품 실험을 해요. 월구독만 노출시킬 때도 있고 같이 노출시킬 때 둘 중에 뭐를 더 먼저 선택해놓게 해놓느냐 등등의 실험을 하면서 최적의 안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고요. 또 여기는 무료 체험이 둘 다 제공되고 여기는 연구동만 무료 체험이 제공되고 이러한 변수도 저희가 컨트롤을 해보면서 가장 높은 건당 매출액을 내는 실험군을 찾아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너무 자주 바꾸지는 않고 제품 내 가치가 크게 변했다고 느끼는 시점에 한 1년에 한 번 정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가격 세트를 찾아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실험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도 해봐가지고 더 높은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세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두 레버를 동시에 최적화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전환 건수도 높이면서 전환한 매출액도 높일 수 있는 패키징 전략이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기능만 따로 별도 구독 상품으로 빼내볼 수도 있고요. 기능들 속성에 따라 따로따로 묶어볼 수도 있겠죠. 알람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알람 기능만 묶어서 구독 상품 묶고 또 수면 기능만 묶어서 하고 또 함께 묶어가지고 아예 합쳐진 패키지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저희 시도해보지 않은 부분인 만큼 엄청 큰 업사이드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저들의 LTV를 구독을 통해서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동시에 갖고 있는 구독의 한계점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한선이 명확한 수익화라고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레버 두 개를 건드린다고 했는데 모든 유저들을 대상으로 이 레버를 올릴 수 있다라고 보여도 실제 구독 관점에서 노려봄직한 유저는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많게 잡아도 절반이 안 되는 소수의 유저에게만 구독이 소거가 되고 그들로부터만 LTV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면 단점이죠. 그리고 나머지 파란색 유저분들에게는 저희가 아무런 매출도 뽑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수익성 측면에서 건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광고 수익화를 구독이랑 함께 버무리는 프리미엄을 취하게 되고요. 돈을 절대로 안 낼 유저들은 저희가 광고를 보여줘서 광고 매출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로써 전반적인 LTV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요 유저분들을 대상으로는 구독 수익화가 아니라 광고 수익화 전략을 취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저희 승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서 승환님께서 이제 구독 관점에서 전체 LTV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프리미엄 모델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엔 좀 더 광고 관점에서 전체 LTV를 높이기 위한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 LTV를 높이는 데 있어서 광고 수익화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앞서 승환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이제 구독 유저당 수익은 사실 정말 엄청난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굳이 이제 광고 수익까지 낼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앱이 유저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구독으로 전할 수 있는 유저는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앱 시장의 일반적인 구독 전환율을 아무리 높게 잡아도 43%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조차도 이제 유저의 앱 사용 목적 자체가 이제 구독이 되는 스트리밍 서비스나 또는 이제 미디어 카테고리 앱들이 포함되어서 평균이 높아진 수치라고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카테고리 앱들은 사실 훨씬 더 낮은 구독 전환율을 기록하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모든 유저가 전제적 구독 유저가 될 수 없으므로 무료 유저의 비중을 아무리 낮게 잡아도 60% 이상이 될 것이고요. 이들 또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광고 수익화가 필연적으로 필요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독 유저를 기준으로 LTV를 계산하면 당연히 이제 광고 LTV보다 월등히 높지만 구독 전환율을 적용해 보면은 결국 유저 수가 더 많은 광고 수익화가 전체 LTV 끼친 영향이 더 크거든요. 구독이 이제 준비된 상황에서만 명확한 타겟군의 폭발적인 수익을 위해서 광고는 좀 더 보편적인 사용자군의 수익에 기반해서 이제 앱의 생존 전략을 위해 필요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이제 광고 수익화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축적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충분한 시간과 리소스를 투자하고 높은 가치의 구독 모델을 연구해가지고 추가적인 고수익 창출을 도모해 보는 것입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좀 금중 투자로 비교를 해보면은 광고 수익은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하는 대신에 수익률이 낮은 안전 자산에 가깝고요. 구독 수익은 가능성은 낮지만 잘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위험 자산에 좀 더 가깝습니다. 관련 전문가들께서도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을 적절한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라고 조언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독 수익과 광고 수익도 이제 적절한 비율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앞에 광고 수익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니 지금부터 실제로 수익을 높이기 위한 광고 수익화의 성공 공식을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당연한 얘기겠지만 광고 지면이 있어야 광고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다면 어떤 화면에 광고를 넣어야 광고가 매출이 잘 나올까요? 일단 확실한 것은 아무런 화면에 광고를 단순히 많이 넣는다고 해서 큰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앱에는 사용자 여정과 특성에 맞는 최적의 수익화 방안이 존재하고요. 이에 대한 이해는 이제 수익 창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알람 예시로 보자면은 이제 가장 보편적인 사용 여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유저는 앱을 실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알람을 생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람이 울립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제 알람을 해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탈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이거를 갖다 깊게 파보면은 알람이만의 사용자 특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바로 1일차에는 사용자가 알람 생성까지만 하고 이탈을 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일차에 다시 들어가서 알람이 울렸을 때 기상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앱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 알람이가 첫 화면의 광고를 최소화한 이유인데요. 알람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시점은 1일차의 온보딩 후 첫 알람 생성입니다. 이후 이제 알람을 생성한 사용자는 알람이 울리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다시 알람에 재방문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첫 알람 생성까지는 사실 굳이 저희가 사용자가 이탈할 만한 리스크로 만들 이유가 없겠죠. 결국 알람의 특성상 사용자는 이제 기상 과정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앱의 가치를 느끼기가 좀 어렵고요. 때문에 이제 알람의 광고는 기상 과정에서 많이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도 사실 광고 지면은 핵심 기능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데 사용자 인게이지가 높은 핵심 기능 특성상 광고 볼륨도 높고 그 다음에 사용자도 핵심 기능에 대한 가치가 상충되다 보니까 이제 광고에 대한 거부감도 낮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식으로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광고 수익화 전략인데요. 수요에 맞춘 공급이 효율이 높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공식은 이제 광고 수익화를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광고 시장은 약간 일반적인 유통시장에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유통시장이 제조사라는 공급에서 이제 상품이 개발되어가지고 유통 플랫폼을 거쳐서 판매자에게 그리고 이제 판매자를 통해서 소비자라는 수요와 연결된다면은 광고 시장에서는 이제 개발사라는 공급에서 앱 개발과 함께 트래픽이 창출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네트워크를 거쳐서 마케터를 통해 광고주와 연결되게 됩니다. 거의 비슷한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수요가 없는 공급은 성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광고주가 어떠한 니즈를 갖고 어떠한 트래픽을 구매하고자 하는지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광고주는 성과로 연결되는 광고 지면을 원하고요. 성과가 높은 지면일수록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광고주는 CTR이 가장 1차적인 성과 지표일 것이고요. CTR이 높으면 그 뒤에 목표까지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광고주는 이 CTR에 따라서 광고 단가를 다르게 입찰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고 노출 볼륨이 증가를 하더라도 사실 클릭이 따라가지 못하면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수익 증가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거나 오히려 수익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알람이는 이제 이러한 광고 클릭으로 연결되지 않는 노출을 비효율 노출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연스러운 유저 활동과 무관하게 강제로 만들어진 광고 볼륨에서는 클릭이 발생하지 않고 또 낮은 퀄리티로 인해 매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광고 지면을 설계를 해야 비효율 노출을 좀 최소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CTR을 높여볼 수 있을까요? 형태별로 좀 더 살펴보자면은 이미지형 광고는 화면 중심 또는 핵심 기능에 이제 가까이 위치할수록 CTR이 높아지는 대신에 유저가 광고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화면 끝쪽이나 핵심 기능에 멀어질수록 CTR이 떨어지지만 유저가 광고를 인식하거나 거슬리다고 느낄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함께 낮아집니다.
전면 또는 이제 리로드 동영상 광고는 화면 진입 또는 이제 핵심 기능 이용 시점에 보여줄 때 CTR이 높은 대신에요. 유저는 플로우를 방해한다고 느낄 수 있겠고요. 반대로 핵심 플로우가 끝나고 나서 광고를 보여주게 될 경우 손쉽게 이탈이 가능해서 거부감이 낮아지지만 이제 또 CTR도 함께 낮아지게 됩니다. 네,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유저가 앱의 가치 대비 광고가 과하다고 느껴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밸런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 프로덕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 전략적으로 광고 지면을 추가했을 때 비로소 효율적인 매출이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선고 공식으로는 미디에이션 최적화를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자주 받는 질문 중에 어떤 광고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진짜 답은 어떤 광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지보다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다다익선이 아닌 것이죠. 네, 실제로 딜라이트룸에서는 신규 광고 네트워크 추가 없이 기존의 구성 요소만을 재정리하면서 A/B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결과적으로 광고수익을 15% 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구성 요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데이터였는데요. 다양한 환경에서의 광고 네트워크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각 구성별 최적의 설정을 테스트해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서 진행했었고요. 그렇게 살펴봤던 지표들 중에서는 좀 다들 많이 보셨을 ECPM과 필레이트 같은 지표들도 있지만 좀 더 저희가 중요하게 살펴봤던 지표들로는 이제 애드로드 레이턴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혹시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애드로드 레이턴시는 워터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광고 요청부터 로드까지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 후 광고 노출까지 걸리는 시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비딩을 지원하지 않는 광고 네트워크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의도치 않게 미디에이션 워터폴의 이제 광고 네트워크들이 계속 추가가 되실 텐데요. 이제 워터폴의 광고 네트워크가 많이 포함이 되게 되면 당연히 CPM은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애드 로드 레이턴시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레이턴시가 너무 증가하게 되면은 유저가 화면에 진입해서 광고가 로드되기 전에 이탈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광고가 보여질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임프레션 볼륨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임프레션이 감소한 영향보다 ECPM 증가 영향이 더 크지 못하다면은 최종적인 광고 매출 또한 감소를 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로또 밸런스가 중요하고요. 꾸준한 실험을 통해서 광고 네트워크를 통한 레이턴시 그리고 ECPM 증가 구간 안에서 최적의 효율을 찾으면 임프레션 감소 없이 ECPM이 증가하게 되고 최종적인 광고 매출 높이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앱마다의 최적의 밸런스는 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 명확한 수식보다는 좀 더 이제 넓은 방향성과 어떻게 국민을 가져가면 좋으실지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사실 각자의 제품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실 테니 이에 기반한 충분한 A/B 테스트를 거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제품을 잘 만든 이후에 그 가치를 알아줄 유저들을 타겟해서 데려오고 제품 내에서 그 가치에 상응하는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봤는데요. 앞에 내용들을 발표 시작 때 보여드렸던 성장 루프에 대입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3박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죠. 밸런스 있게 가져가야 한다. 저희는 알람이 유저들을 아침에 확실히 깨워주는 그 가치로 이미 유저들이 만족할 만한 가치를 제공했음에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성공적인 아침을 만들어주는 웰니스 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열된 큼직한 기능들을 전부 2023년 안에 출시한 것들이고요. 저희도 기존 가치에 안주하지 않고 제품 가치 확장을 위해서 일정 포션 이상 리소스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확장된 가치들을 소구하면서 누적 6천만 다운로드라고 하는 수치를 발생시켰고 또 LTV 계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히 하면서 평균 로아스도 항상 10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가치 쪽이 탄탄해지다 보니까 안정적인 신규 유저의 리텐션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입된 유저들은 저희가 잘 닦아놓은 수익화 구조에 맞춰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을 발생시켜주고 있어요. 영업이익률도 50%, 60% 유지하면서 건강한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알람이는 가치 확장, 유저 유입, 매출 증대 이 선순환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매출 증대되니까 유저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한선도 높여지고 가치 확장할 수 있는 투자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딜라이트룸은 저희만 이제 혼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개발사들과 좀 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미세미세 사례로 잠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딜라이트룸의 이제 다로라는 이제 저희 광고 수익화 모델을 적용한 미세미세는 신규 광고 지면 추가 없이 기존의 사용자 경험을 보존하면서도 3개월 만에 광고 매출이 11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이런 수익화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UX적인 부분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고려하시는 개발사들과 주로 협업을 하면서 UX를 해치지 않는 광고 수익화 방식을 굉장히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도 신규 광고 지면 추가부터 수익 고도화 방안들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좀 꾸준히 광고 매출 높여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개발사들과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블레이트룸의 서승환. 이승재. 이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